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듄이라고 하는 공상과학소설, 그죠? 공상과학소설이라는 표현도 조금 이제 올드하네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작가는 프랭크 허버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일단 이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두꺼워요. 뒤에 주석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한 권인데 1권인데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권인데 뒤에 주석까지 하면 940페이지예요. 940페이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6권까지 전부 이 정도 페이지, 뭐 물론 뒤에 주석하고 이런 좀 부연 설명을 빼면 근 9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정확히 부록을 빼면 1권이 실제 소설 내용은 892페이지까지네요. 뭐 대략적으로 90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6권이 다 이렇게 900페이지 정도가 된다고 하면 6954 5400페이지가 됩니다. 5400페이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사실 이 듄이라고 하는 이 소설 잘 몰랐었거든요. 물론 저는 판타지라든지 SF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기가 더 쉬우니까요. 영화를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뭐 이렇다고 하면 이제 책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듄은 잘 몰랐어요. 그냥 뭐 제목만 알고 있는 정도? 뭐 지금 제가 찾아보질 않았지만, 확인해보질 않았지만, 이 소설 제목인 듄하고 게임 중에 왜 또 듄 있잖아요. 그거랑 연관성도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 소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뭐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그 핫하다고 하는 뭐 소위 그 테페미로 알려져 있는 티모시 샬라메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연을 맡은 그 영화로 1편이 개봉을 했죠. 감독은 드니 빌레브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보는 건 이제 쉬우니까, 좀 더 편한 편이니까요. 책을 읽는 것보단. 뭐 그렇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또 책을 읽으려면 또 이제 마음 먹고 또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영화는 그냥 영상을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듄이 개봉을 했길래 봤습니다. 뭐 성인을 위한 뭐 스타워즈, 혹은 뭐 우주판 반지의 제왕, 이런 뭐랄까 소개 문구들이 제 관심을 자극했고, 찾아보니까 공상과학 소설이군. 꽤 예전에, 이게 아마 1962년에 아마 처음으로 출판이 됐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화화도 한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그 드니 빌레브 감독에 의해 가지고 아마 몇 편 만들어질 겁니다. 뭐 3편 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편이 개봉을 했고, 이제 그걸 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언제 뭐 기회가 되면 원작을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원작이 상당히 방대한 양을, 뭐 내용의 깊이라든지 이런 게 방대한 걸 떠나서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기 책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먼저 사기보다는 이제 빌려보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을 간 건 아니고요. 빌려봤던 책을 반납하면서 이제 다른 책을 빌려보려고 최근에 갔었는데 이 책이 신간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데 그 신간을 빌려본다는 건 또 상당히 설레이거든요. 새 책이잖아요. 새 책인데 무료로 고맙게도 빌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최근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까지 봤던,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원작을 읽어보고자 했던 그런 소설이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발견이 된 거죠. 신간 코너에서. 그래서 빌리려고 했더니 이미 1권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이 빌려간 거죠. 그래서 예약을 걸었습니다. 예약을 걸고, 근데 예약 거는 와중에 제가 좀 늦었는지 예약 대기자 중에 두 번째가 됐고 뭐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렵게 기다린 끝에 빌렸어요. 드디어 1권을.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기 전부터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두께, 그리고 방대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 깊이가 또 깊다고 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읽기 좀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소설이 아니잖아요. 뭐 프랭크 허버트라고 하는 작가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영어권 사람이겠죠. 그 작품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느껴지는 그 특유의 그 번역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내용이 뭐랄까, 역시 제 책을 그 독해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길고 긴 정말 그 방대한 세계관의 어떤 시작을 읽어가는 중이라 시작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소설이 아니어가지고 그 번역을 해놓은 걸 이제 읽는 거란 말이죠. 번역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김승욱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뭐 뉴욕 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뭐 여성어를 공부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책을 번역하실 정도면 상당한 능력자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번역을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독해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읽는 내내 느껴지는 그런 번역체가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내용이 깊이가 있고 방대한데 번역체가 주는 그 뭐랄까 좀 약간은 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읽기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책을 빌리면 보통 2주까지 빌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연장해서 이제 3주까지, 한 권을 3주까지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 책은 뒤에 예약자가 또 있기 때문에 기본 대여 기간은 2주밖에 대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2주니까 그래도 읽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유를 부리다가 못 읽고 있었어요. 일단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처음 느낌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꾸역꾸역 참고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주석도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어야 되는데 뒤에 주석까지 찾아서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책도 두꺼워서 넘겨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장, 두 장 그냥 꾸역꾸역 읽다 말다 하다가 일주일을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남은 이 시점에 그냥 반납하고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지 않으면 아마 신간이고 최근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소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뒤에 예약하는 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읽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얼마입니까 한 권에? 가격이 얼마야? 가격을 보지도 않았네요. 가격이 안 나와 있나? 여기에는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와 있지? 어쨌든 뭐
한 권당 한 못해도 3만 원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서 보면 되겠지만 또 빌려볼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진짜 저랑 맞아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정말 재미있으면 다시 읽고 싶어지면 그때 사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읽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또 한참 미뤄질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서관에서 새 책, 신간을 빌려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설렘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읽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아있는 페이지를 일주일로 나눈 거죠. 그 전에 일주일 흘러가는 동안 한 10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에. 정말 안 읽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근 800여 페이지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걸 실로 나누면 하루에 100페이지 좀 넘게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0페이지 좀 넘게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페이지 좀 넘게 읽어야 돼요. 이게 반납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오늘이 일요일 밤이니까 6일인가 남은 걸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씩 읽어야 되는데 뭔가 숙제하는 기분이 들어요. 내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깊이 있게 아직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읽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한 2, 3만 년 정도가 지난 시점일 겁니다. 아마 지구에 살던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지니까 지금도 여러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다른 어떤 살 수 있는 별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성으로 가는 어떤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2, 3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인류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양한 행성에 살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 구조라고 그래야 되나? 정치 체제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오히려 옛날 그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그래서 특별히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인류가 지구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다른 행성을 찾아 이주를 했을 때 그때 나라 구분이 특별히 있었겠습니까? 다 같은 지구인으로서 살자고 이주했겠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일부 인원은 A 행성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인원은 B 행성 살게 이렇게 쭉 살게 됐나 보죠. 그렇게 시간이 한 몇만 년 흘렀나 봐요. 그러면서 정치체제는 제국주의 시대, 우리 옛날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정치체제를 갖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행성에 이주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가문을 이루고, 그래서 귀족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 옛날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린다면 제후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추대에 의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제가 있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제 주요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레이디스 가문하고 하코넨 가문, 이 두 가문이 이제 적대 가문이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그래서 이 두 가문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아라키스라고 하는 사막 행성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제 이제 겨우 1권, 영화는 물론 봤습니다. 영화 1편을 보고 앞으로 2, 3편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영화를 보고 소설 읽다 보니까 영화 내용이 지금 느낌으로는 1권의 좀 중후반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히 제가 영화가 소설의 원작의 어디까지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400페이지 좀 넘게 읽고 있는데 영화에서 봤던 내용의 중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좀 재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도입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뭐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사실 별 얘기는 아니거든요. 흔히 있어 왔던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뭐 말했던 것처럼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제국주의 시대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적대하는 두 가문이 있는데 그 두 가문이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서 뭐 권모술수를 부리고 뭐 암살을 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아트레이디스 가문의 공작의 아들 폴 아트레이디스 이 사람이 뭐 나중에 그 아라키스 행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레멘을 이끄는 그런 뭐 소위 메시아가 되는 그래서 뭐 행성 항성계에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런 뭐 영웅적인 서사가 뭐 사실 지금까지 없어왔던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뭐 깊이가 있고 재미있는 소설일까 싶은 생각이 현재까진 들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숙제하는 느낌으로 읽고 있긴 한데 목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까지 읽은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읽어가면서 영화를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볼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뭐 재미있는 그런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아니면 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뭐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책 읽는 그 순간을 라이브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랭크 허버트가 쓴 듄 1권 뭐 간단 리뷰 정도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